노년을 지혜롭게 실버의 지혜입니다. 오늘도 마음이 조금 편해지는 이야기 함께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분이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새해라서 문자 하나 보냈는데 답장이 하루가 지나도 안 오더라고요. 괜히 보냈나 싶어서 하루 종일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고개가 저절로 끄덕여졌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 많으실 겁니다. 연락 안 하면 내가 너무 차가운 사람 같고, 연락했는데 무시당하면 자존심이 상하고, 새해만 되면 사람 관계가 더 피곤해지는 느낌. 이런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명절이나 연말 연초가 되면 휴대폰 연락처를 펼쳐놓고 한참을 고민하게 되죠. 이 사람한테는 연락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안 하면 섭섭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신기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새해에 연락을 안 해서 관계가 멀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오히려 아무 생각 없이 보낸 인사가 상처가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보내고 나서 답이 없으면 마음이 불편하고, 받고 나서도 의무처럼 답해야 할 것 같아서 부담스럽고요. 비슷한 나이인데도 연말 연초가 전혀 스트레스가 아닌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사람을 더 적게 만나서가 아니라 연락을 다르게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인사하는 게 아니라 선택을 하는 거죠. 그분들은 새해마다 꼭 지키는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이 기준 하나로 괜히 마음 다치는 일이 사라집니다. 이제는 모든 관계를 챙기지 않아도 되는 나이입니다. 선택하는 것이 이기적인 게 아니라 지혜로운 겁니다. 평생 사람 관계에 애쓰며 살아왔으니 이제는 나를 먼저 생각해도 되는 때입니다. 오늘은 새해에 굳이 연락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의 특징을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솔직하고 진심 어린 이야기를 나누는 힘이 됩니다. 먼저 새해에 연락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연락하면 늘 나만 먼저 애쓰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런 관계가 쌓이면 새해 인사 자체가 부담이 되더라고요. 명절 때마다 연말마다 먼저 안부를 묻는 분이 있었습니다. 잘 지내시죠? 건강은 어떠세요? 정성껏 문자를 보내면 답장은 늘 짧거나 한참 뒤에 왔습니다. 네, 잘 지냅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짧은 답만 오거나 심지어 며칠 뒤에 이제 봤네요 라는 말과 함께 답이 오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바쁘시겠지, 나이 드니까 휴대폰 잘 안 보시나 보다 이렇게 이해하려고 했죠. 하지만 해가 거듭될수록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가 연락하면 답은 하는데 상대방이 먼저 연락해 온 적은 한 번도 없더라고요. 생일도 명절도 새해도 언제나 내가 먼저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그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다른 사람들한테는 먼저 연락하더라는 겁니다. 우연히 알게 됐는데 그분은 다른 지인들한테는 먼저 전화도 하고 만나자는 연락도 하더군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바빠서가 아니라 나에게는 그 정도의 관심이 없었던 거구나. 심리학에서는 이를 일방적 에너지 소모 구조라고 부릅니다. 한쪽만 계속 에너지를 쏟는 관계를 말하는 거죠. 이런 관계는 언뜻 보면 유지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한 사람만 지쳐가는 구조입니다. 상대는 답만 하면 되니까 편하지만 먼저 연락하는 사람은 매번 용기를 내야 하고, 답이 없으면 불안하고 짧은 답장에도 서운한 마음이 들게 됩니다. 이런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명절이나 새해가 다가올 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또 내가 먼저 연락해야 하나? 안 하면 사이가 멀어질 것 같은데.
이런 걱정에 휴대폰을 들었다 놨다 하게 되죠. 연락을 보내고 나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답이 올까? 또 무성의한 답장이 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에 하루 종일 신경이 쓰입니다. 그럼 이런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답은 간단합니다. 올해는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는 겁니다. 상대방이 먼저 연락해 오면 반갑게 받으면 되고 연락이 없으면 그냥 그대로 두는 거죠. 처음에는 마음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무 차가운 사람이 되는 건 아닐까? 관계가 끊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들 겁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연락하지 않았다고 관계가 끊어진다면 그건 애초의 관계라고 부르기 어려운 겁니다. 진짜 관계라면 내가 안 해도 상대방이 궁금해서 연락이 올 겁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올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안 하니까 연락이 완전히 끊어진다면 그건 관계가 아니라 내 일방적인 노력이었던 거죠. 관계는 의무가 아니라 오가는 온도입니다. 한쪽만 따뜻하고 한쪽은 차갑다면 그건 관계가 아니라 소모입니다. 내가 연락했을 때 상대방도 비슷한 온도로 반응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만 에너지를 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연락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평소엔 무관심하다가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관계는 나를 사람이 아니라 수단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해 인사를 받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도 건강하시고요. 반갑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메시지가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혹시 시간 되시면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어떤 때는 요즘 보험 알아보시나요? 이런 좋은 기회가 있어서요. 이런 말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래, 필요한 게 있을 수도 있지. 나한테 말하는 게 편해서 그러겠지. 이렇게 생각하며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반복되다 보니 패턴이 보이더라고요. 평소에는 전혀 연락이 없다가 필요할 때만 딱 나타나는 겁니다. 염치는 있는지 평상시에는 연락이 없다가 명절이나 연락할 구실이 만들어질 때 뭔가 부탁할 일이 생기거나 팔 것이 생기거나 소개할 일이 생기면 그제야 연락이 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관계의 도구화라고 합니다. 상대를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필요를 채워주는 수단으로 보는 거죠.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당하는 사람은 점점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소중해서가 아니라 내가 쓸모가 있어서 연락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실제로 한 할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해 인사를 받으면 처음엔 반갑거든. 그런데 그 다음 메시지가 오면 기분이 확 식어. 아, 이 사람이 나한테 팔 게 생겼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분은 이제 새해 인사를 받아도 바로 답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일단 기다려보고 다음 메시지가 뭔지 확인한 다음에 답할지 말지 결정한다고 하더군요. 이런 관계의 특징이 뭘까요? 상대방은 나를 찾는 이유가 명확합니다. 도움이 필요해서, 뭔가 팔 게 있어서, 소개받고 싶은 게 있어서, 하지만 나를 궁금해서, 보고 싶어서, 안부가 궁금해서 연락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면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보험을 팔려고 연락했는데 내가 안 산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연락이 뚝 끊깁니다. 부탁을 들어주지 못한다고 하면 그 이후로는 안부조차 묻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도구화된 관계의 특징입니다. 내가 쓸모 있을 때만 연락이 오고 쓸모가 없어지면 사라지는 거죠. 그럼 이런 사람들에게 새해 인사를 해야 할까요?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상대방은 나를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 연락하는 대상으로 보고 있으니까요. 내가 먼저 인사한다고 해서 관계가 진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에게 이 사람은 내가 연락하면 잘 응해주는 사람이구나라는 신호만 주게 됩니다. 나를 찾는 이유를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연락하는 건 내가 궁금해서일까? 아니면 필요한 게 생겨서일까? 평소에도 안부를 묻는 사람일까? 아니면 뭔가 있을 때만 연락하는 사람일까? 이런 질문에 답해보면 새해에 연락할 사람과 안 할 사람이 자연스럽게 구분됩니다. 올해는 나를 도구처럼 대하는 사람들에게는 먼저 연락하지 마세요. 내 시간과 에너지가 아깝습니다. 세 번째로 조심해야 할 사람은 연락할 때마다 비교하거나 훈수를 두는 사람입니다. 새해 인사를 주고받다가 오히려 기분이 상하는 경우가 이런 때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보냈습니다. 답장이 왔는데, 네, 고맙습니다. 그런데 자녀들 사업은 잘 되고 있어요? 이 질문부터 시작해서 대화가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큰아들은 아직도 그 회사 다녀요? 며느리는 직장 그만뒀다면서요? 손주들 대학은 어디 보낼 거예요? 이런 질문들이 쏟아집니다. 대답을 하나씩 하다 보면 어느새 비교가 시작됩니다. 우리 아들은 요즘 승진해서 바빠요. 우리 며느리는 회사에서 인정받아서 그만둘 생각이 없대요. 우리 손주들은 벌써부터 대치동 학원 다니느냐 더 바빠요. 내 이야기를 묻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비교하고 자랑하고 은근히 나를 평가하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더 직접적입니다. 그 나이에 아직도 그래요? 요즘 세상에 그렇게 살면 어떡해요? 내가 볼 땐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내 삶을 직접 평가하고 조언이라는 이름으로 훈수를 둡니다. 처음에는 나를 걱정해서 그러시나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꾸 반복되면 기분이 상합니다. 내 삶을 내가 살고 있는데 왜 이 사람은 계속 간섭하고 평가하려고 할까요?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비교 화법은 자존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자존감이 조금씩 흔들리는 시기에 이런 비교나 평가는 더 큰 상처가 됩니다. 내가 뭘 잘못 살았나? 남들보다 뒤처진 건가?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거죠. 상대방은 가벼운 마음으로 한 말일 수 있지만 듣는 사람은 며칠씩 그 말 때문에 마음이 불편합니다. 실제로 한 할머니께서 이런 경험을 말씀하셨습니다. 명절 때마다 한 친척이 손주들 대학은 어디 갔어요? 라고 물어본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손주가 전문대를 나왔는데 그 친척은 손주가 명문대를 나왔다고 자랑을 늘어놓더랍니다. 처음에는 그냥 듣고 넘겼는데 해마다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니까 명절이 오는 게 싫어지더래요. 또 그 얘기를 들어야 하나 싶어서 아예 연락을 안 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요? 겉으로는 관심을 갖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 우월감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내가 잘 되고 있는지 진심으로 궁금한 게 아니라 자기가 더 잘 살고 있다는 걸 확인하고 싶어서 묻는 거죠. 그래서 대답을 듣고 나면 의례 자기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내 상황을 걱정해 주는 게 아니라 자기 상황을 자랑하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조언이나 충고를 좋아합니다. 내가 볼 땐 이렇게 하는 게 나아. 그건 잘못 생각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내 삶에 대해 평가하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말이 더 거슬립니다. 내 나이에, 내 경험에 누군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거든요. 그럼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처 주는 말이 반복되는 관계는 거리 두기가 답입니다.
새해 인사도 굳이 먼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락했다가 또 비교당하고 또 훈수 듣고 기분만 상할 거니까요. 상대방이 먼저 연락해 오면 간단하게 답만하고 대화를 길게 이어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정도로 끝내는 겁니다. 올해는 나를 비교하거나 평가하려는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쓰지 마세요. 그 시간에 나를 있는 그대로 편하게 대해주는 사람들과 연락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새해는 기분 좋게 시작해야 하는데 굳이 상처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까지 새해에 거리를 둬도 좋을 만한 인연과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스트레스만 받는 인간관계 속에서만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제부터는 새해에 연락할 가치가 있는 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진짜 소중한 인연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연락이 없어도 마음이 이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1년에 한 번 만나는 친구가 있습니다. 자주 연락하지는 않습니다. 새해 인사도 때로는 늦게 주고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만나면 어제 본 것처럼 편합니다. 어색하지도 않고 따로 설명할 필요도 없고 그냥 앉아서 이야기하면 시간이 금방 갑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이 한마디로 몇 시간씩 대화가 이어집니다. 이런 관계가 있으신가요? 자주 만나지 않아도, 자주 연락하지 않아도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사람 말입니다. 이게 바로 진짜 관계입니다. 빈도가 관계의 깊이를 결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도 어색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1년에 한 번 만나도 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안정된 애착 관계라고 설명합니다. 안정된 관계의 특징은 빈도보다 신뢰입니다. 이 사람은 내가 연락 안 해도 나를 잊지 않을 거야. 내가 바빠서 못 만나도 섭섭해하지 않을 거야. 이런 신뢰가 있으면 자주 연락하지 않아도 관계는 계속 이어집니다. 반대로 신뢰가 없으면 매일 연락해도 불안합니다. 내가 오늘 연락 안 하면 사이가 멀어지는 건 아닐까? 자주 연락해야 나를 기억하겠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볼게요. 대학 때 친구를 30년 만에 만났습니다. 그동안 연락 한 번 없었습니다. 그런데 만나자마자 옛날 이야기가 술술 나오고 웃고 떠들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헤어질 때 다음에 또 보자고 했는데 언제 볼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편했습니다. 이 친구는 언제 만나도 이렇게 편할 거야라는 믿음이 있으니까요. 이런 관계의 특징이 뭘까요? 서로에게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자주 연락해야 한다. 명절마다 꼭 만나야 한다. 이런 의무감이 없습니다. 만나고 싶을 때 만나고 연락하고 싶을 때 연락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편하고 편하니까 오래 갑니다. 의무가 되는 순간 관계는 무겁습니다. 하지만 자연스러우면 관계는 가볍고 편안합니다. 또 이런 관계는 비교가 없습니다. 서로 누가 더 잘 사는지, 누가 더 성공했는지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각자의 삶을 살다가 만나면 반갑게 이야기하는 거죠. 요즘 어떻게 지내? 뭐 그냥저냥 살지. 이런 대화로도 충분합니다. 자랑할 필요도 없고 위로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만나도 편한 사이입니다. 자주 연락하지 않아도 끊어지지 않는 인연의 가치, 이게 진짜 소중한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새해 인사를 꼭 해야 한다는 부담도 없습니다. 하고 싶으면 하면 되고 안 해도 관계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더 편하고 더 오래 갑니다. 올해 새해에는 이런 사람들을 더 소중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자주 만나지는 못해도 마음으로는 늘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 말입니다. 5번째로 소중한 관계는 연락하면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새해에 꼭 연락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통화를 끝내고 나면 괜히 기분이 가벼워지는 사람 있으시죠? 특별히 위로를 받은 것도 아니고 큰 조언을 들은 것도 아닌데 그냥 이야기를 나누고 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아, 이야기하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바로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관계입니다. 한 할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랜 친구한테 전화하면 말이야. 아무 말 안 해도 괜찮거든. 그냥 요즘 어때? 이 말 한마디에 이것저것 털어놓게 돼. 그 친구는 특별한 말을 안 해도 그냥 들어주거든. 전화 끊고 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져. 이런 친구가 바로 진짜 친구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관계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 판단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그건 잘못됐어. 왜 그렇게 했어?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들어주고 공감해 줍니다.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이런 반응이 전부입니다. 둘째, 비교하지 않습니다. 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나는 이렇게 했는데 다른 사람은 저렇게 하던데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이야기가 중심이고 내 감정이 우선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오직 나에게 집중해 줍니다. 셋째, 안전합니다. 이 사람한테 한 말이 다른 데로 새어나갈 걱정이 없습니다. 이거 비밀인데라고 말하지 않아도 이 사람은 알아서 비밀을 지켜줍니다. 그래서 마음 놓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 약점을 보여도 내 실수를 털어놔도 이 사람은 나를 평가하거나 소문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요즘 건강이 안 좋아서 병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했는데 아이고, 그것도 제대로 관리 안 해서 그래. 내가 진작 말했잖아. 운동하라고. 이런 반응이 돌아오면 기분이 상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많이 힘들겠어. 병원은 잘 다니고 있어? 내가 도와줄 거 있으면 말해. 이런 반응이 오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나를 편안하게 만드는 사람이 지켜야 할 관계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노년의 삶은 풍요로워집니다. 돈이 많거나 건강이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 편한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새해 인사를 꼭 하세요. 아니, 새해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자주 연락하세요. 이런 관계는 자주 만날수록, 자주 연락할수록 더 깊어지고 더 편해집니다. 올해는 나를 편안하게 만드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시면 어떨까요? 연락하면 마음이 무거워지는 사람들에게 쓰던 에너지를 연락하면 마음이 가벼워지는 사람들에게 쓰는 겁니다. 그게 나를 위한 선택이고 나이 들어 가장 필요한 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노년의 가장 편안한 관계의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바로 서로 기대하지 않아서 오래가는 관계입니다. 부담 없는 안부 있으시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이렇게 문자를 보냈는데 답이 없어도 전혀 서운하지 않은 사이. 바쁘신가 보다 나중에 보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 관계입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연락했는데 내가 바로 답하지 못해도 왜 답 안 해? 이런 말 없이 기다려주는 사이. 이게 바로 가장 편한 관계입니다. 한 할아버지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나이 들어보니까 기대가 없는 친구가 제일 편해. 내가 먼저 연락 안 해도 섭섭해하지 않고 내가 약속 못 지켜도 화내지 않고 그 친구도 마찬가지야. 편할 때 만나고 연락하고 싶을 때 연락하면 돼. 그게 제일 오래 가더라고. 이 사람은 내 연락에 바로 답해야 해. 명절마다 꼭 만나야 해. 내 생일은 꼭 챙겨야 해.
이런 기대가 있으면 그게 지켜지지 않았을 때 서운하고 화가 납니다. 하지만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습니다. 답하면 좋고 안 해도 괜찮아. 만나면 반갑고 못 만나도 이해해. 이렇게 생각하면 관계는 훨씬 편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새해 인사를 보냈는데 답이 안 왔습니다. 기대가 있는 관계라면 왜 답을 안 하지? 나한테 섭섭한 일 있나? 나를 무시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루 종일 마음이 불편하고 심하면 며칠씩 신경이 쓰입니다. 하지만 기대가 없는 관계라면 바쁜가 보네. 나중에 보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끝입니다. 마음이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이런 관계의 특징이 뭘까요? 서로에게 의무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너는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해라는 요구가 없습니다. 대신 내가 편한 대로 하면 되라는 여유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숙한 관계입니다. 어릴 때는 친구한테 많은 걸 내 생일은 당연히 챙겨줘야지. 내가 힘들 때는 와줘야지.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런 기대가 줄어듭니다. 각자 살기 바쁘니까. 나도 못 챙기는데 남한테 뭘 바라겠어.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신기한 건 기대를 내려놓으면 관계가 오히려 더 좋아진다는 겁니다. 상대방도 부담이 없으니까 편하게 다가옵니다. 이 사람은 내가 뭘 안 해도 이해해 줄 거야 라는 믿음이 있으면 오히려 더 자주 연락하게 되고 더 마음을 열게 됩니다. 반대로 기대가 크면 상대방은 부담을 느끼고 멀어집니다. 이 사람은 내가 뭘 해줘야 할 게 많아라고 생각하면 연락하기가 부담스러워지거든요. 노년의 관계는 적당한 거리가 가장 따뜻합니다. 너무 가까워서 부딪히는 것도 피곤하고 너무 멀어서 단절되는 것도 외롭습니다. 딱 적당한 거리, 서로 기대하지 않지만 필요할 때는 언제든 연락할 수 있는 거리. 이게 가장 편하고 오래가는 관계입니다. 올해 새해에는 이런 관계들을 더 소중히 여겨보세요. 서로 기대하지 않지만 마음은 언제나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 답이 늦어도 괜찮고 자주 못 만나도 이해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노년의 가장 큰 재산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조금은 정리되셨다면 좋겠습니다. 새해 인사는 의무가 아닙니다. 연락하지 않았다고 관계가 무너지는 사람은 애초에 버티기 힘든 관계였습니다. 내가 애쓴다고 유지되는 관계는 관계가 아니라 일입니다. 그런 일은 이제 그만해도 됩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평생 착하게 살았으니 이제는 나를 먼저 생각해도 되는 나이입니다. 나를 소모시키는 사람에게는 연락하지 않아도 되고 나를 편하게 하는 사람에게만 연락하면 됩니다.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니라 지혜로운 겁니다. 오늘 나눈 6가지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연락하면 늘 내가 먼저 애쓰게 되는 사람, 평소엔 무관심하다가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 연락하면 꼭 비교하거나 훈수 두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올해 새해 인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연락이 없어도 마음이 이어져 있는 사람, 연락하면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 서로 기대하지 않아서 오래 가는 관계. 이런 사람들에게만 에너지를 쓰세요. 마음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결국 가장 오래 편안합니다. 올해는 내 마음을 지키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 내게 좋은 사람들과만 함께 하세요. 그게 노년의 가장 큰 지혜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 꼭 필요하고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더 편안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실버의 지혜였습니다.